일본의 위스키 브랜드가 산토리, 니카라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술들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일본에 이제 막 증류수들이 생기고 있거든. 가장 근본 있는 가장 오래된 위스키 증류수라고 말을 하면 산토리랑 이제 니카가 있어. 이 두 군데가 가장 오래됐고 그 중에서 이제 산토리가 제일 오래됐죠. 산토리의 야마자키 증류수는 이제 100년이 넘었어. 오래된 거죠. 꽤나 오래됐죠. 산토리는 처음에는 산토리가 아니었겠지. 그 전에 이름이 고토부키야. 근데 원래는 산토리는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와인을 먹고 좋아해갖고 스페인 와인을 수입을 해서 팔던 회사였어. 그러면서 그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아카다마라는 와인이야. 이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이걸로. 그러면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싶어갖고 알아보면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게 된 거거든. 우연찮게 타케추루 마사타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준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1923년에 타케추르랑 그 오사카에 거기다 야마자키 증류수를 만들어.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든 위스키가 산토리라는 위스키야. 산토리라는 위스키가 망했어. 망했어요? 너무 오래인데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타케추르라는 사람이랑 그 산토리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가서 1934년에 세운 증류소가 니카. 홋카이도의 요이치라는 지역에 세운 게 니카 증류소. 얘는 100년이 넘었고 얘는 90년이 넘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그 같이 한 거죠. 같이 하다 거기서 이제 서로의 방향성이 틀렸던 것 같아. 토리 신지로는 약간 사업가 마인드로 물건을 빨리 제대로 만들어서 빨리 팔아서 수익을 내자. 얘는 철저하게 이제 그 기술자, 장인의 정신으로 그 스코틀랜드에서 배웠던 그 부분을 그대로 접목을 해서 거기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홋카이도까지 가서 요이치라는 지역에다가 증류수를 만든 거는 거기가 스코틀랜드랑 그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거기다 만든 거야. 갈라지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가쿠빙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 지금까지. 그렇지. 네. 그 당시 때 뭐 점유율이 60%까지 갔어. 와. 가쿠빙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각진. 각진 거를 가쿠라고 그러거든. 빙은 병이잖아. 그래서 각진 병이 가쿠빙이야. 원래 가쿠빙의 첫 버전이 이거야. 이거 화이트 라벨. 이거 하고 나서 이게 나온 거거든. 진짜 머리를 잘 쓴 것 같은 게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 산토리의 의미가 뭔지 알아? 몰라요. 전혀 모르죠. 네. 이거를 보면 뭐가 연상이 돼? 태양? 그치. 태양이 영어로 뭐야? 선. 그치.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 뭐야? 토리 신지로. 토리 그래서 신지로. 그 사람의 이름 토리를 따서 산토리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산토리야. 그래서 회사 이름이 산토리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왔던 술이 이거야. 아카다마. 되게 유명해. 와인이야. 포트 와인. 일본의 그 위스키의 역사가 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지금도 많이 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도 맛있네. 지금도 마시지. 이거 그냥 지금 슈퍼에서 사온 거야. 한번 마셔볼래요? 네. 산토리에 우리가 역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00년 이상 된 와인이야. 이건 진짜 나 같은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맛있잖아. 네, 너무 맛있는데. 가격도 얼마인 줄 알아? 590엔. 와. 최고다 이제. 맛있지? 왜 성공한지 알 거야.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와인을 수입을 해서 와인을 판매하는 무역 회사였으니까. 어쨌든 일본 지금 야마자키 증류소 그 다음에 세운 게 하쿠슈 치타라고 해서 이제 그레인 위스키 만드는 그 제품들이 다 들어가서 블렌디드한 게 히비키. 근데 이제 히비키 전 단계에 로얄이라는 술도 있어요. 그 로얄이라는 술은 토리 신지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만든 술인 거거든. 자기가 블렌디드한 걸로 알고 있어. 거기에도 야마자키랑 하쿠슈랑 그 원액들이 들어가서 블렌디드한 거거든. 히비키가 워낙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로얄 같은 경우는 짝퉁 히비키라고 그래갖고 로얄을 많이 마셔. 그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히비키는 너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나도 두 개 다 마셔봤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원래 가격이 7,700엔짜리야. 이건 블렌더 초이스인데 근데 로얄은 3,000원대 후반 4,000원대 초반이잖아. 엄청 저렴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편하게 하이볼로도 타 먹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히비키 재패니즈 하모니를 파는 바에는 로얄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추천을 하지. 예를 들어서 야마자키 12년이 있고 하쿠슈도 12년 어떤 게 더 등급이 높다고 해요? 나도 하쿠슈를 마셔봤고 그건 나 개인적인 또 생각인 거야. 하쿠슈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야마자키는 약간 대중적으로 맛있다고 많이 해. 밸런스가 되게 좋대. 한번 마셔보면서 네. 이게 또 너무 가까이 되면 알코올 냄새 확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걸 찾아야 돼. 그 거리가 있어. 이거에 따라서 향이 틀리거든. 맛있는 향이 나는 거리가 있거든. 그래서
부드럽다고 하더라고 되게. 너무 부드러워. 확실히 맛있다고 해 사람들이 다들. 아까도 말했지만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해. 그다음에 하쿠슈 같은 경우는 피트감 있다고 숲의 향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거랑 조금 또 틀려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있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중간 평타를 치는 술인 거고 약간의 이제 이거보다는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 맞거든. 별로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하쿠슈를 더 좋아해. 그래서 오히려 하쿠슈 12년이 야마자키 12년보다 더 찾기도 힘들고 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또 일본 사람들은 은근히 뭐 미즈와리라든지 탄산수 타서 하이볼을 먹든지 하쿠슈 같은 경우는 탄산수를 넣어서 하이볼로 먹었었을 때 제일 맛있대. 아 정말요? 나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그래.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쿠슈를 더 좋아하거든. 뭐 이것도 야마자키도 하이볼 만들어 먹고 하는데 뭐 그냥 한국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이거 같고. 근데 또 하쿠슈도 하쿠슈 먹어보면 거기만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좋아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신 분들 안 먹어봤죠. 갖고 올까? 네 갖고 올게요. 갖고 왔어요. 네. 비교를 한번 해봐요. 두 개가 어떻게 틀린지. 와 다르다. 틀려요. 향이 아예 완전 틀려요. 말씀하신 그 순향? 약간 이거 패키지도 그렇잖아. 패키지도 뭔가 좀 그런 표현도 있어. 우리나라 소래눈 소래눈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 맛도 좀 되게 틀려요.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알아요? 이거 한번 탄산 저걸로 한번 먹어볼까? 내가 이거를 하이볼로 한번 만들어 줘 볼 테니까. 정말 프리미엄 하이볼. 그러네. 이거 사기도 비싸잖아. 네. 한번 저어서 네. 먹어봐봐요. 그냥이랑 한번 비교해봐. 어때요? 지금 여태껏 하이볼에서 맛보지 못했던 맛이 느껴져요. 아,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숲의 음, 마음과 이게 소래눈이라고 비교를 해야 되나? 하쿠슈는 아예 결이 맞아요. 여기는 단향이 안 나. 네. 근데 얘는 뭐 그냥 초콜릿 그 설탕 그 느낌이 확 나잖아. 하쿠슈 하이볼은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맛. 그러니까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하쿠슈를 더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거는 하이볼로 먹어야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 맛있지만 쉽게 먹을 수 없는. 그쵸. 근데 아마 점점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우리가 2년 동안 하면서 처음으로 연말에 우리한테 물건이 들어왔거든.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씩 풀리나 보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최대한 히비키 야마자키 하쿠슈는 늦게 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늦게 사면 살수록 점점점 이제 합리적.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히비키 이거 블렌더 초이스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 만약에 일본 가서 히비키를 살 거다 하면 히비키는 엔트리급에서는 총 3가지가 있어. 재패니즈 하모니가 있고 공항 면세점에서 가면 마스터 셀렉트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거 히비키 블렌드 초이스라는 게 있거든. 히비키 재패니즈 하모니 같은 경우는 딱 표기가 돼 있지. 나스라고 해서 숙성 연도를 표기 안 한 제품들을 블렌디드한 위스키고. 그런데 얘는 히비키 17년이 완전히 단종이 됐거든. 품절이야.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생산도 안 하고. 그거 대용 상품으로 나온 게 이거야. 히비키 블렌드 초이스. 그래서 말로는 그 10년 이상 된 숙성된 원액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 실질적으로 제피니지 하모니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맛있어. 이것도 안 먹어봤죠? 네. 두 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뭔가 되게 많은 맛이 느껴지는데 말로써 이게 어렵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그 다른 분들 보면 정말로 그 표현을 되게 잘하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PD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셔본 경험이 없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미숙하지. 이제 일본 위스키 하면 가장 많이 아는 거는 뭐 그냥 딱 얘네지. 그냥 하쿠슈, 야마자키, 히비키, 거기다 뭐 가쿠빈까지. 일본 위스키 하면 2가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 산토리, 니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가장 근본이 있는 이 2가지만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실패할 일은 없지. 얘네는 이제 너무 가격이 붙었지만 니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좀 합리적인 가격이야. 나는 솔직히 얘네보다 얘네 게 더 맛있거든. 물론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거를 따져봤을 때는 얘네보다는 얘네가 더 나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나? 왜냐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잖아. 이게 22,000엔이야. 뭐 글렌고잉 21년을 22,000엔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얘보다 더 고속성들 살 수도 있고 하잖아. 선택지가 더 많은데 왜 굳이 이거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물론 이건 나름대로의 또 특색이 있는 거니까 내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나는 뭐 물론 얘네도 좋지만 얘네보다는 얘네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덜 알려져 있고, 어차피 위스키 아버지 딱 하면 타케추르라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딱 박혀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위스키 증류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가서 위스키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지금 100년 됐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엔 타케추르가 가서 초기 위스키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타케추르가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들을 마셔봐야. 맞아, 다 틀려. 또 내가 신기한 거 하나 맛 보여줄까? 요이치 마셔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되게 놀랄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니카를 한번 보자고. 이게 1934년도에 오픈한 증류소 요이치. 이것도 90년이고. 그렇지. 원래는 니카가 처음에는 위스키를 만든 게 아니야. 처음에는 사과 주스를 만들었어. 정말 안 어울리네. 왜냐면 산토리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위스키를 안 만들었지. 상도덕을. 그렇지. 그것 때문에 과즙 회사. 일본 과즙 회사야. 회사 이름이. 그래서 일본의 일자 과즙 할 때 가 그거를 붙여서 만든 게 니카야. 그래서 니카야. 재밌다 이거.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이런 거면 돼. 얘는 1924년, 얘는 1934년, 10년 차이. 10년 차이. 그러면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썰 풀기 좋지. 그렇잖아. 얘는 약간 평은 그래. 약간 피트 위스키. 요드, 병원향 뭐 이런. 그치. 살짝 피트감이 있다고 해. 스모키함이 조금 있지. 네. 피트 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그렇지. 하는데 제 입맛은 또 맞네요. 이거는 피트가 세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막 라프로이 막 이런 거 보면 확연하게 막 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짠맛도 있어.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나도 처음 알았어. 위스키에서 짠맛을 또 느낀 게 요이치가 처음이거든. 신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얘기 듣고 나니까 어. 아 이게 이거구나. 혀에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는 45도야. 얘네들 아마 43도인가 그럴 거야. 또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아이리시 위스키로 넘어오는 새 아이리시랑 스코틀랜드 위스키 이렇게 있잖아. 얘네 두 가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네는 아마 2번 증류를 할 거야. 그래서 그 곡물의 특색이라고 했나? 맛이 있지. 근데 얘네들은 3번 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하게 그 나오는 양이 얘네보다 적어. 3번 증류하니까 그만큼 이제 더 줄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수량들이 적게 나와. 그리고 얘보다 얘네가 좀 더 부드러워. 이게 아이리시 위스키가 예전에는 더 인기가 많고 더 유명했었단 말이야. 근데 스카치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증류기 있잖아. 연속 증류기인가를 만든 거야. 단일 증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스카치가 단가가 낮아진 거지. 그러면서 그 연속 증류기를 사용하면서 그레인 위스키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서 그거를 섞어서 블렌디드한 게 스카치 위스키에서 나온 거야.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먹기가 부드러워진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확 뜨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더 먹기 편하고 쉬운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치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내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증류소 중에 하나야. 최고 오래된 증류소. 1608년. 1608년인 조선시대.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증류소거든. 그래서 니카 하면 그냥 딱 이 세 개 가장 유명해. 이것도 미야기교라는 증류소에서 나오는 술이거든. 얘는 살짝 쉐리 느낌이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또 블렌드한 게 타케추르야. 이거는 뭐 이제 이 니카 증류소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근데 이 사람도 원래는 일본의 양주장의 아들이야. 사케. 일본은 워낙 사케 양조장 만드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도 보면 일본의 그런 신생 증류소들도 보면 양조장에서 위스키를 많이 만들어. 사케 만들다가 워낙 위스키가 붐도 있고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위스키를 또 만드는 양조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위스키가 가격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 게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 그럼. 고속성이라고 해도 입맛이 맞는 쪽으로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